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권익위가 혐의 없음 혐의를 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기 전에 방금 나온 얼마 안 된 뉴스가 있는데 그 뉴스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원님께.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금지법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처벌 조문이 없어 이견 없이 종결을 내렸다고 밝혔고요.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물품 제공자가 외국인일 경우에 직무 관련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령상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까? 대통령이 외국인한테 받으면 직무 연관성과 관련 없이 신고할 의무가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확한 워딩은 네. 이 사안이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 예. 그리고 설령 직무 네. 관련성이 있다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 기록물에 기록물로.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 정성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기자들과 백브리핑할 때에 발언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그분의 개인적인 네. 생각이고요. 네. 그게 그 전원위의 네. 결론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예. 전원위의 결론도 사실은 그는 사실에 맞지 않고 예. 법리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일고의 이렇게 보고요. 예. 실제로 대통령의 직무라는 것은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업무가 대통령의 직무에 직무입니다. 포함되죠.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 디올백 수수가 예. 이거는 어불상설이고요. 어불상설이다. 실제로 최재형 목사가 대통령 그 김건희 예. 그 대통령 부인에게 이 디올백을 수수하는 그 과정 전후 과정에서 이 그 어떤 분의 예. 국정자문위원 위촉을 부탁을 했고 그랬었죠. 또 어떤 분의 현충원 예. 이 뭐 그 안장, 네, 안장 뭐 만약 이런 사후에, 거를 부탁했고 예. 이런 게 다 청탁이죠. 청탁이죠. 그리고 이런 업무는 넓게 보면 대통령의 직무죠. 그렇죠. 그 소관 부처의 직무지만 예. 또 그 소관 부처는 대통령께 이 사실상 지휘 감독하에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주장 자체가 맞지 않다. 그래서 끝까지 예. 대통령을 신기경호하고 사실상 호위무사하면서 이 그 본인의 예. 이 청탁금지법 수호를 해야 되는 그런 직분을 망각한 발언이다. 그래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 네. 근데 이게 이 논리가 너무 황당하고 우스운 게 외국인으로 받았다고 하면 이 논리가 맞으려면 정상 간의 회담이든 아니면 국빈 방문을 해서 선물로 받은 거든 그런 거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나라 출신 중에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을 수 있잖아요. 뭐 미국 시민권도 그렇고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에게 또는 뭐 청탁을 하기 위해서 예컨대 뭔가 물건을 주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논리를 피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은 전혀 제가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것조차 입에 담는 것조차 너무 화가 나고 가치가 없는 그런 얘기라 일단은 이건 명백한 직무 관련성 있는 그런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예. 온 국민이 현장을 지켜본 현행범이고 증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권익위에 예. 이 뭐 부위원장이나 권익위에 그 관련자들이 아무리 이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예. 하늘은 하늘이고 법 위반은 법 위반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 경우에는 국회에서 예. 특검법을 제정해서 특검만이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번에 이런 어이없는 예. 권익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예. 그는 직급 남용 내지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는 오히려 이 권익위의 이러한 그 대통령 부부의 불법 행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좀 법 위반 소지가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뭔가 여러 그 지시나 그런 걸 그런 암묵적인 그런 강제력을 행사한 그런 간부들이나 책임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통령 김건희, 권익위 이 삼자 종합 듀얼백 수수 관련 특검법을 예. 발의를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의원님이 중심이 되죠. 네, 네. 네. 준비해서 그걸 통과시킬 저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사건을 권익위 국가의 예. 부패 방지 총괄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예. 공직자의 청렴성을 지켜야 하는 권익위에서 예. 그런 걸 덮으려고 하고 그걸 감싸주려고 하고 면죄부를 발부한 이 부분은 결코 간과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정무위에서도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법사위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예. 특검법, 권익위 포함한 특검법 예. 이거 발의하는 준비를 걸로.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럼 정무위 소속인가요, 이게 권익위가? 권익위가 예, 정무위 그래서 소속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권익위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그 권익위원회 위원들 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7대 8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한 명이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건데 실제 13명의 위원 중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서 하신 분은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윤석열 정부 넘어와서 임명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마저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직무 관련성이 있게 생각되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네. 이제 좀 뒷얘기를 예, 예. 좀 들어봤는데요. 예. 내부 얘기를. 네. 실제로 이 전원이 회의를 하기 전에 예. 이 정무직들을 제외한 정무직이 위원장, 부위원장 3인, 예. 상임위원 3인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위원장, 부위원장 4인을 제외하고는 상임위원들조차 이건 예. 너무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다. 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청탁금지법 위반의 혐의가 매우 짙다라고 다 그런 식으로 논의를 했답니다. 그분들이. 예, 그리고 비상임위원들은 예.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정무직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이 7명, 7명. 그리고 비상임위원들이 8명 이렇게 8명. 구성이 돼 있어요. 예, 예, 예. 비상임위원들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에서 이제 임명하는 그런 예. 분들이세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고 전원위에 들어갔는데 예. 이 논의를 하는데 이제 공개 토론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의사표명을 하게 해가지고 비밀 투표를 안 하고. 예, 그 전에 그래서 이게 위법이다라고 했던 분들이 예.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니까 하게 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말을 못하고 다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비공개로 했으면 예. 그 위원장, 부위원장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거는 위법이다라고 했을 텐데.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실 그것도 예,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게 위원장, 예. 부위원장들이 아무리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하고 뭐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권익위라는 자리가 공직자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성을 지켜야 되는 암행의사 같은 기관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러한 사사로운 이 관계나 이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런 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권익위원장 시절에는 이 그때라고 이 대통령실의 압력이나 있었겠죠. 뭐 정치권의 압력이나 이런 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권익위원장이 사명은 그런 외압에서 이 권익위의 기관을 수호하고 독립성을 지키고. 이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이해충돌 방지법과 같은 이런 법을 수호하고 지켜내는 네.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다. 그렇죠.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대통령실 청와대나 이런 데에도 대립하고 싸우면서 지켜냈다고요. 예, 그런 예, 거를. 예. 위원장이 하는 역할은 그런 겁니다. 역할이죠. 그런 일을 하라고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예.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이 신분도 보장해주고 법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이번에 이 권익위에 위원장, 부위원장들이 하는 예. 행태를 보면 진짜 대통령의 그냥 호위무사라도 되든지 대통령과 우리 여사님에게 조금이라도 우리 권익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명감을 띠고 있었던 것처럼 앞장서서 이걸 덮는데 그분들이 앞장섰거든요. 네. 그리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게 하니까 네. 그 정무직들이 앞장서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상임위원이나 이 비상임위원들. 비상임위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대통령 부부가 제가 있다. 이건 또 형사처벌이 있는 그렇죠, 규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대통령에게 예, 예. 그런 말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이건 거죠. 뭐 대통령 부부에게 당장 올라갈 보고될 그러겠죠. 사안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울 수 있잖아요. 저도 그분들이 많이 두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소신대로 하지 못하고 예, 사실상 그 정무직들의 눈치를 보면서 진실과는 다른 예. 그런 결론을 도출을 한 거죠. 참 너무 안타깝고 화가 네. 나기도 하고 네. 그런 결론을 유도를 한 그 위원장, 부위원장들에 대한 사실한 실망과 분노. 그동안 권익위의 이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들이 청탁금지법을 만들고 청탁금지법 이제 다들 아시죠? 이거 김영란법이라고 일명. 유명한 네, 그 그렇죠.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걸 하루아침에 이 분들이 무력화시키고 무용지물로 만든 거죠. 대통령 부부 지키려고. 그래서 제가 요 네. 며칠 새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화가 나는 게 그냥 여기에 이제 뭐가 화산이 찢어서 오르고 있어요. 막 그냥 분출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바로, 네, 저 예.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권익위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권익위원장 전현 위원장을 쫓아내고 몰아내려고 수없이 많이 압박을 가했으면서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권익위의 독립성과 권익위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온몸으로 그 화살을 막아낸 거잖아요. 그런데 쫓아내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물론 임기를 마치고 끝났습니다만 그리고 나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권익위를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날 수밖에 너무 없죠. 화가 나죠. 그리고 내가 이러려고 예. 그 윤석열 정권과 맞짱 떠서 정치적 탄압을 싸워가면서 그 1년간 했나? 고통스럽게 지냈나. 그 권익위의 독립성을 지키고 그 독립성 상징인 임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네. 그래서 권익위를 뭔가 국민의 권익위로 독립기관으로 위상을 만들겠다. 그 일념으로 그렇게 진짜 버텨왔는데 예. 그걸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 대통령 부부에게 무릎 꿇고 예. 청탁금지법이라는 이 정말 권익의 생명과 같은 그 법을 진상을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망가뜨리고 이 법 적용 안 시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 이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국민들께서는 공직자의 예. 부인을에게는 예. 이런 뭐 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명품이나 거잖아요. 수백만 원짜리의 선물을 주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공직자가 아닌 부인한테 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고 권익위가 그렇게 판정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부인을 통한 로비 이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막냐고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온 국민이 이 대통령한테 그 부인한테 백 주는 거 그리고 청탁이 있었던 거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네. 뭔가 청탁을 하고 네. 큰 선물을 네. 전 백은 안 좋아하지만 뭐 백 같은 걸 주셨다. 제가 아니라 어. 아니요 우리 가족에게 예, 주셨다. 누구에게, 예, 가족에게 이제 누구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권위가 그러면. 문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공직자 아니니까 그분은. 네. 그래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제가 이 대통령이 뭐 경로했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진짜 경로하는 거죠. 이 권익위의 이 관계자들한테 정말 경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익위가 이런 결정을 한 게 그러면 쭉 이제 전은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낼 수 없겠네요. 대통령 부부를 신기 경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켜주기 위해서 허위무사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의 법대 대학 동기 맞아요. 그리고 부위원장,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같은 검찰 검찰. 출신. 예.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이해충돌 사안입니다. 그렇죠. 이해충돌 사안이라 네, 이 그동안의 권익위의 역사와 전통은 권익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주무부처잖아요. 그렇죠. 주무부처면 저희들이 전원위원회 회의를 할 때에 그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사적 이해관계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 그 위원들은 다 사전에 회피해야죠. 회피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동안 같은 뭐 고등학교 출신, 같은 대학교 출신으로
친한 사이다, 아는 사이다 이래서 그 이후로 회피한 경우도 많죠. 많아요. 네, 실제로 권익위 네, 전원이나 권익위 간부들이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부동산 네, 네, 전수조사 그때, 때 회피하셨죠. 저는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맞아요. 민주당 의원들과 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 회피했거든요. 회피했죠. 네, 회피하면 그 전원위에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표결권 행사를 못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회피를 해야 할 그렇죠. 사안이에요. 그러면 회피를 하고 이분들이 회의에 안 들어오면 사실 표결 결과는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 표결 결과 자체에도 상당히 좀 화자가 있는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그런 사안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공개적으로 해서 이런 경우가 나왔다면 만약에 정말 공개적으로 안 하고 비공개로 하거나 무기명으로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죠. 뒤집혀질 수 있죠. 달라졌죠. 네. 네. 참.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 임명된 분들은 어쨌든 정부와 뭐 연이 있거나 끄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전 정부와 가까운 사람이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현 위원장을 쫓아내려고 했던 정부라고 하면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든 상임위원이든 들어보낼 때 그래도 뭐 다 보고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도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문제 있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에서는 본다고 하면.